인천공항에서 23명의 일행이 함께 출발을 하고 터키의 이스탄불 공항에서 미국에서 출발한 노동호 동기 부부와 합류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집트 카이로 공항에서 박찬인 부부, 박창현 동기와 또다시 합류를 하여 총 28명이 함께 여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젊은 여성 가이드를 만나 우선 카이로 시타델을 방문하여 가볍게 관광을 시작하였습니다. 19세기 중반 이집트의 지배자 무하마드 알리가 건설한 이 모스크는 카이로 시내 전체를 내려다볼 수 있는 아주 전망 좋은 곳에 있으며 프랑스로부터 선물 받은 시계탑이 서 있습니다. 시계 대신 이집트는 파리 콩코드 광장에 설치된 오벨리스크를 선물하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시계는 올 때부터 고장나 있었다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아주 아름다운 모스크 내부와 카이로 시내를 전체적으로 조망하고 다음 코스인 올드 카이로로 이동하였습니다. 시타델을 벗어나 올드 카이로에 다다르니 좁은 골목길에 책을 팔고 있는 많은 서점들이 보였습니다. 예수 피난교에 도착하기 전 성 가족이 고난의 행군을 했던 2000km에 달하는 지도가 전시돼 있었고 그곳을 오른쪽으로 돌아가니 성 세르기오스 앤 바쿠스 성당이라는 아기 예수 피난교회가 보였습니다. 헤로당의 박해를 피해 마리아와 예수가 3달간 이곳에서 살았다고 합니다. 피난을 온 것이다 보니 좁고 작은 공간이었습니다. 기독교인들에게는 매우 중요한 성지순례 장소로 알려져 있습니다. 교회 내부의 12개의 기둥 중 색깔이 유난히 진한 한 기둥을 바로 예수를 배신한 가롯 유다의 기둥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집트의 기독교는 초기 기독교로 kop트교라고 합니다. 한국에서 흔히 생각하는 기독교와는 조금 다른 갈래라고 할 수 있겠죠. 우리 일행도 의자에 앉아서 잠시 묵상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계단 쪽으로 아기 예수 성모와 12제사장이 보이고 천장은 마치 노아의 방주를 연상하도록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바닥에는 성가족이 이용한 우물도 볼 수 있었고 필사본 성서들이 전시된 곳을 지나니 아기 예수가 숨어 지내던 동굴이 나타났습니다. 이제 점심 식사를 마치고 우리는 카이로 고고학 박물관을 향했습니다. 박물관 정원에는 이집트 유물을 발굴하고 반출을 막아낸 프랑스인 오기스트 마리에트의 동상도 볼 수 있었습니다. 다시 보는 카이로 고고학 박물관은 여전히 웅장했습니다. 피라미드가 있는 방향에 거대한 신축 박물관이 있는데 아직 일부 유물만 옮기고 전체적으로는 이곳에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아마도 조만간에 모든 유물이 새로 지어진 박물관으로 옮겨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이집트의 고고학 유물은 보면 볼수록 참 신기롭고 대단합니다. 이곳에 여러 번 와봤지만 올 때마다 새로운 느낌이고 보면 볼수록 궁금한 것도 많고 신기한 것도 또한 많습니다. 역사는 그것을 제대로 배우고 공부하는 자만이 그 내용을 명확하게 파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과거 이집트의 역사는 정말로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역사 유물에 비해서 정말로 대단한 유물들이 너무나 많아서 그저 어안이 벙벙하고 그 당시 이 발전된 문화를 가지고 있는 이집트를 도저히 상상하기도 어려운 그런 지경입니다. 우리 역사와 문화에 대해서도 한없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지만 이집트의 역사 유물에 비하면은 사실은 좀 초라한 편이긴 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 역사와 문화가 자랑스럽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렇게 오래전부터 대단히 발전한 문화를 가지고 있던 이집트가 지금 세대에서는 굉장히 쉽지 않은
삶을 누리고 있는 것이 좀 안타까운 마음이기는 합니다. 역사의 발전이라는 게 단선적으로 생각하기에는 굉장히 복잡한 요소들이 많이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누가 국가를 제대로 이끌어가느냐 여기에 따라서 흥망성쇠가 달라지게 돼 있는 것이죠. 물론 이와 같은 유물들이 남아있는 것은 아마 기후하고도 상당히 연관이 돼 있을 것입니다. 소위 미라라는 것은 우리나라의 그 기후에는 거의 만들어지기 힘든 것들이죠. 박물관에서 유일하게 촬영이 금지된 투탕카멘의 방은 그냥 눈으로만 보고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감시가 너무 심해서 사진 한 장도 찍기가 어려운 형편이었습니다. 투탕카멘의 황금 마스크는 지금 보아도 정말 대단한 작품입니다. 감시원이 어찌나 노려보고 있는지 혹시 사진을 찍어볼까 하다가도 좀 민망해서 카메라를 꺼낼 수가 없었습니다. 같은 인간으로 태어나서 이렇게 다른 신분에서 다른 생활을 한다는 것은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좀처럼 상상이 안 되는 부분이죠. 참 그러고 보면 옛날의 일반 백성들은 삶 자체가 도대체 그냥 아무 생각이 없는 그런 삶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요즘에 태어난 우리에게는 이게 얼마나 행복한 세상입니까? 지배자가 아니어도 이렇게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었다는 것은 민주주의의 발전 덕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제 오늘의 일정을 마무리하고 숙소인 호텔로 돌아와 휴식을 취했습니다. 다음날 우리는 카이로를 출발해 지중해에 인접한 알렉산드리아를 향해 달렸습니다. 알렉산드리아로 가는 길은 넓은 평야와 오렌지밭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나일강 주변의 땅은 비옥하여 아주 농사짓기에 알맞은 땅들입니다. 알렉산드리아는 그리스 마케도니아의 알렉산더 대왕이 세운 도시로 당시를 재현한 알렉산드리아 도서관과 로마시의 유적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초기 기독교 지하 무덤인 카타콤을 방문하여 세세하게 관람을 마쳤습니다. 다신교 중심인 로마에서 유일신 하나님을 모시는 기독교는 당시 탄압의 대상이 되어서 이와 같이 지하나 사람의 발길이 닿기 힘든 외딴 곳에서 의기투합하여 기도하고 신앙생활을 이어가는 것이 그 당시의 일반적인 상황이었습니다. 초기 기독교인들의 그 애환과 고난이 눈에 보이는 듯합니다. 이제 알렉산드리아 시내를 거쳐서 점심 식사를 마치고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이 있는 곳으로 향했습니다. 바닷가 근처의 도서관 광장에는 알렉산더 대왕 두상도 전시되어 있었고 지중해의 파란 물결이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단체 사진 촬영을 마치고 주변을 거닐며 멋진 풍경을 감상했습니다.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에는 최신식으로 지어져서 그 벽체에 한글 글자도 보이고 있었습니다. 세월이라는 글자를 확인할 수 있었죠. 이곳은 알렉산드리아 대학교입니다. 바닷가의 풍경들이 아주 멋집니다. 다음으로 찾은 화이트베이 이웃에는 세계 7대 불가사의 중 하나인 알렉산드리아 파로스 등대가 있던 자리라고 합니다. 7대 불가사의는 신화가 아닌 역사를 처음으로 쓴 그리스의 헤로도투스가 처음으로 주장하였지만 그 근거는 남아있지 않고 기원전 2세기
그리스 시인인 안티파트로스가 자신이 본 것을 목록으로 정리하였다고 하며 르네상스 시대의 현재의 것이 확정되었습니다. 이렇게 2일간의 일정을 정리하였습니다.